건강한 우리 몸.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. 알아야 덜 아프다. 자, 남도 마실의 허임 임진웅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가족여행 네. 기억에 남는 가족여행 이야기 하고 있어요. 네네. 많이 다니시죠? 이제 둘째가 아직 어려가지고 응. 그 이후로는 최근에는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. 야, 네. 이제 둘째 짜박짜박 걸어 다닐 때부터 이제 여행을 다녔을 텐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. 제가 한 100일 지나서 한번 서울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? 네, 애들 네. 둘 다 데리고 KTX 타고. 어머. 근데 이제 이게 가족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뭐 가족 이민에 가깝다. 이민을 예, 등겨오신 짐이 한 트럭이었습니다. 맞아. 예. 기저귀 가방, 우유 가방, 옷 가방, 야 그래요. 아야 이민이라고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네요. 자, 여행을 이민으로 말씀하시는 김진웅 선생 오늘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. 네, 오늘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란 음. 질환입니다.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이제 족저근막염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을 좀 무리하거나 할 때 이제 발생하는 질환인데 오늘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럼 아킬레스 건염이면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오. 아킬레스 건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제 왜 아킬레스 건인지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으로 이제 아킬레스 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발 뒤꿈치에서 종아리로 가는 근육을 이제 연결한 힘줄이에요. 네, 그래서 발목 뒤쪽이 아주 쉽게 만져지는 단단한 힘줄입니다. 그래서 이 힘줄이 그 끝부분이 이제 발 뒤꿈치에 연결이 되는데 이 발 뒤꿈치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킬레스 건염이 되겠습니다. 그 뒤꿈치만 유달리 뒤꿈치만 아프다. 그러면 네. 아킬레스 건염이 네, 그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족저근막염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발바닥에 이제 근막염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족저근막염이고 발 뒤꿈치 이제 우리 운동화나 어떤 그 양말, 신발 끝이 닿는 부분, 그 부분이 그쪽 위주로 근막염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아킬레스 건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야, 그러면은 걷고 뭐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뭐 이럴 때마다 네, 따끔따끔 찌릿찌릿합니다. 보통 일 아니네요. 그럼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 건염이 발생하는 상황도 사실 족저근막염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걷거나 달리거나 했을 때,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좀 많은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, 그렇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. 이제 발목 힘이 좀 약해지거나 좀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좀 잘못된 자세로 계속 이제 발목을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발생하게 되는데, 이런 점은 이제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운동 외에도 발생할 수 어떨 때 발생이 돼요? 그렇진 않고 이 아킬레스 건염 자체는 보통은 이제 운동에 의해서 많이 이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더 발생할 확률이 높은가요? 족저근막염 할 때 이제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킬레스 건염은 조금 달라요. 이 부분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살하고는 크게 이제 관련이 없는 게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알려진 건데, 뭔 증상 말씀하시면 피만 때문에 지게 겁먹고 이 족저근막 부위는 이제 체중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위라서 좀 체중이 늘면은 그 근막염이 쉽게 올 수가 있는데 아킬레스 건염은 직접적으로 이제 체중 부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 증가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신에 이제 발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뭐 점프를 많이 하시는 뭐 체육 선수 분들이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 증상 아까 찌릿찌릿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증상 있어요?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이제 그 아킬레스 건 부의 통증하고 부종입니다. 좀 아픈 부위는 좀 비교적 명확한데요. 이제 발 뒤꿈치 뼈 윗부분, 발 뒤꿈치, 윗부분, 발목 시작하려는 그 부위입니다. 그 부위에 좀 통증이 있고 누르면 좀 강한 아픔. 유발되는 게 이제 그 증상의 특징이고, 이런 증상은 좀 걷거나 운동할 때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이거나 걷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하고 나서 보통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, 부종이 좀 심하거나 건이 좀 두꺼워지면 조금 큰 혹이 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뒤꿈치부터 이렇게 시작한 힘줄이잖아요. 네네. 그럼 다른 부위까지 또 연결이 되겠네요? 아니요, 보통은 이 아킬레스
아킬레스 건염은 그렇게 막 다른 부위로 통증이 이제 전달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그렇지 않고. 아킬레스 건이 붙는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발목 정도까지는 좀 통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 외에 다른 부위까지 전달되는 건 아니고, 그래서 다행인 건 이 질환은 그거 말고 더 뭐 다른 큰 증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던가 좀 변화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질환입니다. 그러면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은 많이 들었거든요. 네네. 월드컵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걸로 이어질 수도 있는가요? 아니면 다른 증상인가요? 좀 다릅니다. 좀 다른데 아킬레스 건염 자체가 그렇게 파열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은 대부분 뭐 스포츠나 강한 외상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건염 자체에서 파열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물론 아킬레스건 파열은 아킬레스건염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치료법이나 어떤 그 진상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과 또 붓는데요. 같이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별과 여러분의 댄싱 인 블로썸스 듣고 올게요. 꽃별과 여러분의 댄싱 인 블로썸스 듣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거는 너무 정확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그게 뭐 다른 뭐 해볼 검사 필요 없네요. 네네, 그렇죠. 보통 이제 딱 그 부위의 통증, 그리고 이제 걸을 때 뭐 이럴 때 아픈 통증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종이나 압통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부위를 좀 눌러보거나 어떤 이런 간단한 검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이제 이 질환도 이제 족저근막염하고 비슷하게 그 통증 부위에 엑스레이를 검사했을 때 골극이 좀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골극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만약에 다른 또 이상이 없는지,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 정확하게 보려면 초음파나 MRI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? 뒤꿈치랑. 네,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이 쉬는 거죠. 쉬게. 네, 발이 쉬는 거지. 과도하게 이제 좀 운동을 했거나 좀 오래 걸었거나 한 경우에는 가볍게 이제 며칠 좀 쉬어주기만 해도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시거나 그래서 아니면 일이 이제 그러면 직업적으로 좀 발을 써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 치료에 좀 영향이 좀 있는데,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치료 종료한 환자분들도 종료요? 네, 치료 끝났어요? 네, 끝났습니다. 너무 반가운 소리. 남성분이셨어요. 남성분이고 한 40대 정도 되셨는데 건축 현장을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. 그래서 작업량이 좀 많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해 가지고 오셨는데, 이제 줄곧 이제 그 비탈길 이제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서 그런 영향 때문에 치료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오르내리는 어떤 비탈길 같은 부분이 사실 종아리 근육을 굉장히 긴장했다가 풀고 해서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제 부착 부위인 아킬레스 건 그 부위에 계속해서 염증을 발생하게 되는데, 그래서 대략 한 4-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긴 시간 치료하셨네요. 네, 그 정도 이제 꾸준히 또 치료는 굉장히 열심히 받으셨어요.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 치료 받으셔가지고,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치료가 병행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만성화된 통증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한의학에서는 발목 주변에 좀 침을 좀 많이 넣어서 기혈순환 좀 시켜주고, 그리고 종아리 근육 긴장을 좀 침으로 많이 치료하면서 그 염증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좀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합니다. 그 치료하신 분도 그 양쪽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계속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도움이 됩니다. 그 방법도 이제 하나 예방하는 거에 하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그런 종아리 부의 혈자리 위에다가 침을 놓고 좀 긴장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좀 진행을 합니다.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한 운동이 아니고 일 작업상의 그 강도로 계속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그래요. 그러면은 그냥
쉬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질환 자체가 그 발목하고 다리를 이제 많이 사용해서 과사용해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좀 충분히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만 해도 좀 몇 주 내에 보통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쉬는 걸 통해서 치료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회복이 이제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푹신한 신발하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뒤꿈치 컵, 힐컵 부드러운 이제 그 뒤꿈치를 가볍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 힐컵을 착용해 주시면 아킬레스건의 피로도가 좀 줄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이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알려주셔야죠. 이제 그 계단 같은 곳에 발 앞쪽으로 계단에 살짝 걸터 서는 겁니다. 걸터 서서 딱 이렇게 반드시 선 다음에 아픈 쪽 발 뒤꿈치를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쭉 내려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종아리에서부터 아킬레스건까지 당겨진 좀 느낌이 나는데 이 원리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계단이 없는 곳에서는 아픈 쪽 발을 발바닥에 딱 바닥에 딱 붙이고 그대로 뒤로 쭉 빼줍니다. 발바닥을 띄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종아리에서 아킬레스건까지 쭉 당겨지는 느낌이 납니다.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벽에 붙이고서라도 할 수 있으시고요. 그렇게 해서 종아리 근육을 쭉 스트레칭 해주면은 아킬레스건염 치료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. 계단에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네요. 네. 쭉 눌러주면. 네. 책을 놓고 하셔도 됩니다. 네.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놓으시고 살짝 올라가서 방법도 있네요. 그런 식으로 좀 그 층을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이 종아리까지 쫙 이렇게 풀려지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? 네,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제 일이 계속 있는 경우에 한 4, 5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은 보통 90% 정도 호전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0% 정도가 좀 통증이 좀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 손상 자체가 좀 광범위하거나 염증이 좀 많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 또 지속적인 운동이 좀 많이 이제 가부화성처럼 이제 영향이 좀 준 경우에는 이런 경과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말 수개월 이상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발생한 부위의 건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럼 그 아킬레스건이 제거가 되면 이후 생활은 어쩝니까? 몸에 있는 다른 인대를 이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강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와, 말씀 듣다 보니까 무섭습니다. 그러면 예방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처럼 항상 발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신발을 조금 편한 걸 신고 운동을 과하게 좀 해야 되거나 오래 걸어야 할 때는 항상 스트레칭, 충분한 스트레칭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스트레칭이 어려울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아리 근육을 좀 마사지 해주거나 발목을 가볍게 이제 문질러 주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가장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게 다리니까 사랑해줘야 되는데 왜 잘 안 만져지게 돼요. 오늘부터 열심히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어떤 증상이에요? 네, 다음 주에는 굉장히 유명한 질환 아닙니다. 근데 요즘 점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인데 지간신경종이라는 질환입니다. 지간신경종이요? 네, 지간에 이제 신경이 종이 생긴 그런 질환인데 발가락이 좀 저리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발가락이요? 네네. 저 지금 살짝 그 증상이 있거든요. 다음 주에 꼭 물론 들으시겠지만 물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와 이게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구만요. 네, 그래서 유명하진 않는데 실제로는 발에서 발생하는 신경 압박 질환의 가장 1등입니다.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저는 이게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고 지금 내버려 뒀는데 다음 주는 더 길을 더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. 발이 편해 여행도 잘 되죠. 정수영과 여러분의 여행길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리랍니다. 살펴가시죠. 네, 감사합니다.